웹툰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은 약간 잔해 영역이라면 그림은 약간 운의 영역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월싱커입니다. 자, 오늘은 웹툰 작가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 중에서 과연 내가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질이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 작가의 자질이라는 게 과연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들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그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토리겠죠. 예,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만화인 거고, 그림 그리는 실력 못지않게 글 쓰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글을 잘 쓰세요? 보통 이렇게 또 물으면 사람들이 본인이 글을 잘 쓰는지 아니면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이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잘 그리면 잘 그린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하겠지만, 글을 잘 쓴다, 스토리를 잘 만든다 라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과연 그의 어떤 소질로서 내가 자질이 있을까를 발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좌뇌 우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저를 약간 이렇게 팬더로 그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팬더공을 보고 있으면 약간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어가지고. 근데 보통 뇌도 좌뇌 우뇌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뇌 우뇌 물론 다 사용하지만 사람마다 두 영역을 사용하는 약간 비율이 좀씩 다르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본인이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 아는 사람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총 5개의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테스트를 따라오시면서 난 좌뇌형인 것 같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그 종이 같은 데다가 나는 우뇌형이다 이렇게 총 5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각각의 테스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난 좌뇌형, 우뇌형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봤을 때 맨 위에 올라온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한번 보세요. 거꾸로도 한번 껴보시고 평소 끼던 대로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오른쪽이 올라오면 좌뇌, 왼쪽이 올라오면 우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이 올라왔으니까 우뇌 하나 체크할게요. 자, 우뇌 하나 체크하고,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팔짱을 한번 껴보십시오. 자, 팔짱을 딱 꼈는데 이렇게 오른팔이 올라오면 좌뇌. 또 거꾸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왼팔이 올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왼팔이 올라온 사람은 우뇌. 거꾸로도 한번 껴보세요. 아마 좀 어색할 거예요. 평소 끼던 팔짱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꼈는데 이쪽이 오른손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좌뇌. 전 지금 좌뇌 하나, 우뇌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다리를 꼬았을 때 이렇게 다리를 평소 이렇게 자주 꼬는 자세를 한번 꽈보세요. 그랬을 때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좌뇌, 왼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우뇌. 지금 저는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저는 좌뇌. 이렇게 되면 저는 좌뇌 2, 우뇌 1, 2대 1의 비율로 약간 좌뇌가 좀 더 우세하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안에 어떤 사물을 한번 넣어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사물을 안에 하나 넣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약간 멀리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약간 멀리 있는. 그래놓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감았다가 펴었다가 해보세요. 약간 멀리 있는 거, 뭐 시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왼쪽 눈을 감았다가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그러면은 어느 한쪽 눈은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어떤 눈을 주되게 사용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오른쪽 눈을 감았더니 이 안에 시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눈을 더 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좌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대 1로 약간 좌뇌가 더 발달한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2대 2 나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3대 1, 아니면 거꾸로 1대 3 이렇게 나오신 분은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아서 숨을 한번 쉬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을 한번 막고 한번 숨을 쉬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시원하신가요? 왼쪽이 더 시원했다? 이거는 좌우가 이렇게 교차되지 않고요. 이건 바로 왼쪽이 더 시원하면 좌뇌, 오른쪽이 더 시원하면 우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좀 더 시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좌우가 3대 2 비율로 좀 더 좌뇌형의 인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좌뇌인가요? 우뇌인가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왜 했느냐? 자,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쪽 뇌를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편안한 거죠. 어느 쪽이 더 편하냐를 보는 건데, 자네는 좀 더 이성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더 논리, 그리고 약간 좀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언어나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운해형들은 약간 이성보다는 좀 더 약간 뭐랄까 감성 혹은 상상 또 직관 그리고 약간 창조적이기도 하고 규칙이나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불규칙적인 그리고 언어보다는 약간 이미지에 좀 더 반응을 하고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네형의 사람들은 책상을 보면 압니다. 책상을 딱 보면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좀 깔끔하고 그런 게 이제 편한 거죠. 반대로 운해형들은 직관적이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책상도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어질러 보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길흉도 되게 밝아요. 처음 가는 길도 한번 가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거나 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에 따라서 그 내가 이성적이냐 아니면 약간 감성, 그 논리, 상상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시작할 때 제가 웹툰 작가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웹툰은 뭐다? 기본적으로 웹툰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은 약간 이쪽 좌뇌 영역이라면 그림은 약간 우뇌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좌뇌인 경우에는 글이나 스토리나 이런 쪽에 좀 더 자질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우뇌형들은 그림이나 이미지, 직관적인
거에 좀 더 자질이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형이다 그러면 운해형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좋고요. 거꾸로 운해형이라면 좌뇌형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화가에 필요한 능력이 골고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뇌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관찰력이라던가 문장력, 언어의 디테일인 거죠. 운해 영역에 해당되는 이미지, 상상력, 직관력이 가미된 표현력, 어떤 필력 이런 것들은 약간 운해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관찰력이 최상의, 문장력이 상 정도, 상상력은 중, 표현력이 약간 떨어지지만 필력도 약간 떨어지는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약간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약간 관찰력도 어느 정도 되고 필력이 끝내주고 표현력도 좋고 상상성도 좋지만 문장력은 조금 부족한 이런 유형의 작가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뇌형이면 약간 이러한 유형일 확률이 높고요. 우뇌형이라면 약간 이런 확률이 또 있겠죠. 물론 골고루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만화가로서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운해형이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글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꾸로 좌뇌형 친구들은 필력이나 표현력, 이미지, 연출 이런 쪽에 좀 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속 바뀌기도 해요. 사람이 한번 좌뇌형이라서 계속 좌뇌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또 운해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균형에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왼손으로 그림 그리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약간 왼손을 그리는 훈련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으로 싱커에 대충 이렇게 이걸 이제 왼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왼손으로 많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그냥 약간 운해를 좀 자극하고 싶을 때 저는 약간 좌뇌형이니까 약간 왼손을 쓰면서 약간 좀 더 운해를 막 자극시켜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늘 익숙한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 낯설게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 자질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 간단히 얘기해봤고요. 기본적으로 글과 그림을 모두 골고루 잘 해야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어떤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이 좀 더 편한지 그림이 좀 더 편한지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그런 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내가 우뇌형이라면 약간 좌뇌형의 어떤 글 쓰는 훈련을 좀 더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좌뇌형이라면 좀 더 직관적이고 상상 이런 것들을 키워내기 위한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